귀멸의 칼날 최대 흑막인 무잔의 신복, 12개월의 상현. 그들은 무잔의 피를 진하게 이은 최강의 도깨비들로 특히 상현은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교체된 일원이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들 중 상현의 사, 한탱구는 도곡 마을을 침공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귀멸의 칼날 이야기, 한탱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200세 이상, 키 166cm, 본명, 불명, 계급 상현의 사. 한탱구는 머리에 큰 혹이 달린 노인의 모습을 한 도깨비로 작은 두 개의 뿔이 돋아나 있으며 물상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눈매를 지녔습니다. 상현 6, 다키 규타로가 귀살대에게 토벌당하자 무잔이 상현 소집을 하면서 처음 등장합니다. 한탱구의 혓바닥에는 겁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겁이 많아 항상 벌벌 떨면서 숨어 있으며 113년 만에 무한성으로 불려왔다고 하는데 홀수년 만에 불려와서 불길하다고 겁먹고 무잔에게 절을 올릴 때를 제외하면 뒤에서 계속 난간을 붙잡고 무섭다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한탱구라는 이름의 한자를 풀이하면 반으로 나뉘는 탱구인데 이 이름은 한탱구의 능력의 복선이었습니다. 상현 집결로 무한성에 불려갔을 때 교토가 귀살대의 일륜도를 제작하는 도곡 마을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보고하자 무잔의 명령으로 교코와 함께 도곡 마을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후 한탱구는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있는 방에 침입합니다. 무이치로는 한탱구를 보자마자 공격했지만 한탱구가 빠르게 천장에 붙어 회피하자 주의 공격을 회피했을 정도면 보통 도깨비는 아니라고 확신했고 곧바로 탄지로와 네즈코가 협공해 주의를 돌리자 한탱구는 무이치로의 검에 목을 베입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상현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리가 없다며 다키 규타로처럼 목을 베어도 죽지 않을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잘린 한탱구의 머리와 몸에서 두 마리의 도깨비가 자라납니다. 이들은 너와 섞여 있어서 진절머리가 났다는 대화를 통해 한탱구에게서 분리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이 도깨비들의 이름은 카라쿠와 세키도. 카라쿠는 파초선을 휘둘러 강풍을 일으켜 무이치로를 건물 밖으로 날려버리고 세키도는 석장을 내려찍더니 전기를 발산해 카마도 남매를 공격합니다. 그때 지붕 위에 있던 겐야가 총으로 순식간에 카라쿠와 세키도의 머리를 날렸지만 여기서 또 분열해서 우로기와 아이제츠가 나타납니다. 탄지로는 우로기와 이어지는 전투 속에서 상대를 베어도 오히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도깨비들의 협공에 당황하지만 공격을 맞아보니 오히려 이전보다 버틸만하자 이들은 일정 수까지의 분열까지는 강력하지만 총 개체수가 넷 이상으로 늘어나면 각 개체의 힘이 약해진다는 허점을 발견합니다. 다른 곳에선 네즈코는 세키도와 싸우고 겐야는 아이제츠와 싸우고 있었지만 탄지로 쪽과 달리 열세였습니다. 탄지로는 우로기의 비행 능력을 이용해 검으로 우로기의 복부를 찔러 함께 날아갑니다. 도착해보니 네즈코는 세키도의 석장이 꽂힌 채 끝없는 전기찜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서로의 육체엔 전기가 통하지 않으리라 판단해 우로기의 발로 네즈코의 몸에 꽂힌 석장을 뽑아내면서 해방된 네즈코가 혈기술로 반격을 가했지만 상공에 있던 카라쿠가 강풍을 일으켜 둘을 지면 방향으로 내려 찍어버립니다. 지나친 충격으로 둘 다 잠시 기절했지만 먼저 의식을 찾은 네즈코가 탄지로를 들쳐매고 공격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하지만 카라쿠가 건물 전체를 무너뜨려 도망칠 곳을 없애자 네즈코는 자신의 피를 이용해 탄지로의 검을 폭혈도로 만들어줍니다. 이후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해 무려 도깨비 3명의 목을 한 번에 베어버렸고 마침 겐야도 나머지 도깨비의 목을 뜯어내면서 총 4명의 목이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깨비들이 소멸하지 않자 탄지로가 5번째 도깨비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탄지로는 겐야에게 5번째 도깨비의 위치를 알려주고 네즈코와 함께 4명의 도깨비를 상대합니다. 겐야는 한탱구의 목을 베기 위해 검을 휘둘렀지만 고작 손가락만한 두께의 목 주제에 오히려 겐야가 휘두른 검이 부러질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본체를 지키기 위해 다가온 세키도가 겐야를 노리자 뒤따라온 탄지로가 막아주고 자신이 엄호할 테니 다시 본체의 목을 베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때 탄지로의 뒤엔 아이제츠가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직전의 시도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한탱구의 목을 벨 수 없음을 직감한 겐야는
빠르게 탄지로의 배후로 돌아 대신 창에 찔리고 탄지로에게 한탱구의 목을 베라고 합니다. 탄지로는 곧바로 본체의 목을 베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정신나간 강도였고 하필 폭혈도의 지속시간도 끝나게 됩니다. 그 순간 탄지로의 배후에 6번째 도깨비가 등장했고 수많은 몽룡이 탄지로를 덮치자 네즈코가 뛰어들어 구해줍니다. 정확하게는 6번째 도깨비가 나온 것이 아니라 탄지로가 본체의 목을 베었을 때 세키도를 중심으로 나머지 도깨비들이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도깨비의 이름은 조아쿠텐. 조아쿠텐은 북을 치더니 본체를 감싸 숨기고 기존 분열체들의 능력을 사용하면서도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면서 조아쿠텐이 탄지로 일행을 몰살시키기 직전까지 갔을 때 연주, 칸로지 미츠리가 나타나 구해줍니다. 하지만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다는 정보가 없던 칼로지는 조아쿠텐의 목을 베려다 음파 공격에 맞아 의식을 잃었고 탄지로 일행이 칸로지를 업고 열심히 도망다닙니다. 정신을 차린 칸로지는 반점을 각성하고 조아쿠텐을 상대하는 사이 탄지로 일행은 본체를 숨긴 곳을 공격했지만 한탱구는 진작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탄지로는 제니치의 병력일섬을 흉내내 한탱구에게 순식간에 도달하고 목을 공격하자 갑자기 한탱구가 거대해지고 탄지로를 무력화하면서 탄지로는 네즈코와 함께 벼랑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탄지로의 검은 한탱구의 목에 박혀있어 목을 벨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가네즈카가 연마하던 검을 무이치로가 탄지로에게 던져주고 아직 덜 갈았다며 개빡친 하가네즈카를 뒤로하고 탄지로는 그 검을 받고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분명히 목을 베었음에도 죽지 않고 돌아다니자 혓바닥에 겁이 아니라 한이 적혀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탄지로는 네즈코를 보호해야 했고 한탱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탄지로가 네즈코를 끌어안고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네즈코는 자신의 소멸을 각오하고 탄지로를 발로 차 한탱구 쪽으로 날려버립니다. 탄지로는 직전에 거대화했던 몸마저 분신이었음을 알아냈으니 후각에 온 정신을 집중해 분신의 육체에 숨어있는 본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번에야말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냅니다. 탄지로는 드디어 한탱구에게서 승리했지만 필시 네즈코는 태양빛에 소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즈코는 태양 아래 설 수 있는 도깨비가 되었고 태양을 극복한 도깨비라는 이례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완전 생명체의 출현이었고 귀살대와 무장 간의 대전쟁의 서막이 열립니다. 한탱구는 무엇보다도 상대하기 까다로운 혈기술을 지녔습니다. 본체는 신체가 단단하다는 점 외엔 매우 작고 겁이 많아 그저 도망만 치지만 자신을 지켜줄 감정들을 분신으로 실체화해 대신 싸워주는 분신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깨비의 급소는 목이지만 분신들은 목이 약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 정보가 없는 상대방이 자신들의 목을 노릴 때 일부러 공격을 맞아줘 방심을 유도하고 역으로 공격을 가하는 심리전을 걸기도 합니다. 본체의 목을 베지 않는 이상 분신들은 아무리 목을 베어도 되살아나며 그나마 희로애락이 새겨진 혀를 베면 소멸하진 않지만 재생이 다소 늦어진다고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분신들, 희로애락이나 이들을 합친 조아쿠텐을 상대하는 동안 본체는 작은 신체를 이용해 숨어서 도망다닙니다. 본체를 찾으려면 후각이 뛰어난 탄지로나 감각이 뛰어난 이노스케나 교메이가 아닌 이상 분신들과의 전투와 동시에 본체까지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명의 분신 희로애락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외형은 한탱구의 젊은 시절 모습이라고 하며 희로애락이라는 한자에 걸맞게 개체마다 성격과 능력이 모두 다릅니다. 기쁨의 희, 우로기. 우로기는 손발이 조류처럼 생겼으며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초음파를 날릴 수도 있으며 발톱의 강도는 금강석도 부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입니다. 분노의 노, 세키도. 세키도는 손의 뼈를 뽑아내 석장을 만들어내고 석장을 휘둘러 상대에게 전기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신들은 세키도의 전기 공격에 피해를 입지 않으며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을 지녔지만 전투 감각이 가장 뛰어나 다른 분신들을 제어하거나 지휘합니다. 슬픔의 애, 아이제츠. 끝에 날이 퍼져 있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겐야를 순식간에 구멍투성이로 만들었을 정도로 근접 전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만사에 부정적이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즐거움의 락, 카라쿠. 카라쿠는 거대한 파초선을 이용해 상대에게 강풍을 날릴 수 있습니다.
부채를 쥔 팔이 잘려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으며 유쾌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축이 되는 스키도가 나머지 3명을 흡수하면 한텐구의 최대 전력이라 볼 수 있는 미움의 층 조아쿠텐이 됩니다. 기존의 히로에락보다 더 어린 모습을 하고 있으며 등에 5개의 북이 있고 양손엔 금강절을 쥐고 있습니다. 몽룡을 만들어내 상대에게 공격하며 히로에락의 능력을 모두 사용 가능할 뿐더러 위력도 훨씬 강력해집니다. 또한 몽룡의 입에서 또 다른 몽룡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겁의 한자가 새겨진 한텐구입니다. 전투 능력은 없지만 매우 작고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며 엄청나게 단단한 신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 시 철저하게 몸을 숨기고 도망다니지만 상대에게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원망의 한이라는 거대한 분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분신은 한텐구 본인의 전투 슈트로도 볼 수 있고 한텐구는 기존보다도 더 작아진 형태로 분신의 체내 어딘가에 몸을 숨깁니다. 한 역시 분신이기에 목을 베어도 소멸하지 않으며 한을 상대하면서 몸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엄청나게 작은 겁의 목을 정확히 베어야 하기에 정말 지독할 정도로 처치하기 까다로운 도깨비입니다. 교코와 함께 도곡 마을을 침공한 한텐구. 이들은 외관도 외관이지만 행실마저 비호감이라 작중 인기가 최하위권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한텐구 덕분에 무잔히 태양을 극복한 도깨비를 발견하게 되면서 맨날 부하들에게 화만 내고 갈구기만 했던 그 무잔이 크게 기뻐하고 칭찬했을 정도로 큰 활약을 한 12개월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